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5시 정형외과 라이브 척추 신경 차단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장마가 너무 조기에 종결되고 요새 가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지금 현재 34도로 체크되는데 제가 아까 운전하고 올 때는 37도, 8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온열 질환 앓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게 소망하면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차단술의 주요 적응증은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진료 보실 때 이제 뭐 진단명에 대해서 디스크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무 자르듯이 이제 자르지는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디스크 병변, 디스크 탈출, 그다음에 디스크로 인한 요통의 경우에는 디스크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디스크만 뿐만 아니라 이제 척추 관련돼서 이제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황색인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이제 주소로 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크게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디스크가 돌출이 안 돼 있는 정상적인 이제 척추의 모형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척추에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에 이제 수액이 섬유류를 찍고 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추간파 탈출증, 디스크 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을 보이는 증례에 해당하는 모식도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서 요통 및 방사통, 다리로 쭉 타고 내려오는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하는 방사통을 일으키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혹은 허리 디스크 혹은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디스크 질환하고 달리 퇴행성 질환이고 척추관과 추간공이라 그래서 척추관은 주요한 신경이 지나는 이 센터에 있는 커널을 척추관이라 하고 추간공이라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커널에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근이라고 해서 루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추간공 그 구멍이 좁아져서 마미라고 하는 이제 신경 조직 혹은 신경근이 압박되는 이제 증상인데 허리가 아픈다든지 하지로 이제 내려오는 방사통 그리고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걸으면은 다리가 절절절해서 쉬어야 되는 간헐적 파행이라든지 이런 보행 장애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신경근이 이제 눌리는 위치가 피부 이제 분절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요추의 경우에는 허벅지 바깥쪽에서 정강이 안쪽으로 엄지발까지 내려오게 되겠고 5번 신경의 경우에는 종아리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특징적인 피부 분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네발 동물에서 시작을 해서 인류가 진화를 했기 때문인데 모든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물고기에서 시작을 하고 물고기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이제 동물들이 진화를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서 진화를 해온 그런 그 모양들이 이렇게 이제 그 흔적이 남아서 이제 피부 신경절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RI를 보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 이제 MRI 이제 횡 단면인데 디스크가 가운데 혹은 추간공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해서 신경근을 누르게 되겠고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 질환의 전형적인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MRI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MRI 다른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디스크는 돌출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추간공 쪽으로 나오는 디스크가 돌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디스크 질환이라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로 흔히 이제 가운데에 있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추간공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운데 쪽을 유심히 보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제 그 옆면에서 봤을 때 디스크가 뒤로 돌출이 되고 이제 지금 황색인대가 약간 비우된 소견인데 이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마미라든지 신경근이 압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제가 되는 척추 신경 차단술이란 게 무엇이냐? 척추 신경 차단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약간 해부학적으로 조금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척추 추체가 있고 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역할은 이제 허리를 모션을 만들고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떠받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 뒤쪽으로 보면은 종인대가 있고 신경을 싸는 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막이 뭐냐면은 신경이 있고 그 신경을 싸는 뇌 척수액이라는 물주머니가 있고 그 물주머니 밖에 있는 약간 딱딱한 그 약간 껍질 같은 주머니를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척추 마취를 할 경우에는 경막을 뚫고 약을 줘서 이제 신경을 마취시키는 게 이제 척추 마취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취의 기술을 응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막을 뚫지 않고 경막 바깥에 늘어날 수 있는 경막 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 외 공간에 어떤 우리가 약제를 줘서 신경에 있는 염증을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얻게 하는 이제 것이 바로 신경 차단술인데 이게 외국 나라 말을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루트 블락 혹은 뭐 커다 블락 뭐 이런 그 블락이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차단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 내지는 추간파 탈출증으로 인한 이제 허리의 경우에는 요통, 그 다음에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을 가질 시에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은 경막 외 공간에 진통제나 항염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염증을 없애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신경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한 이제 목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이제 하지, 상지, 방사통에서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급속으로 온 경우에 이제 주로 하게 되겠고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등으로 듣지 않는 심한 통증의 경우에 주요한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과사용했을 시에 우리 몸에 부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호르몬의 항상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쿠싱 증후군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당이 상승한다든지 녹내장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합병증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진료를 볼 때 이제 당뇨의 유무라든지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당이 어느 정도로 조절되는지 당화의 색소는 어떤지 코치코치 깨묻는 것이 바로 이 관련된 부작용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막 외 공간의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지주막염인데 지주막염의 경우에는 자주 보는 그런 합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든지 항혈자제 특히 와파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피가 고여 있는 혈종이라는 거를 생성될 수 있는데 이 경막 외 공간이라는 데가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혈종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한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2차적인 소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의 금기사항 중에서 마비가 있는 경우에 항혈전제 약 중에서 센 약을 먹는 경우 항혈전약을 이제 크게 하면 항혈소판 제제라 그래서 혈소판에 응집을 맞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고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혈전제, 항혈소판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와파린이라든지 헤파린이라든지 이런 센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이제 쬐끄만한 상처가 날 경우에도 피가 잘 안 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혈전을 이제 생기지 않게 우리 피의 응고 과정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차단술을 할 때 조금 이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금기 사항으로는 이제 뭐 신경근육 장애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환자분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좀 어린 친구들이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무도증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한테 해가 끼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술하는 이제 의료진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통증의 진단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블락이라는 것은 이 병소가 이 우리 환자분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술을 하기 때문에 이 진단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물론 진단적인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더 이 확실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이 이 주사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치료를 했을 때 우리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큰 경우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한 방에 낫는다, 이게 참 우리나라 정서에 뭐 침 한 방에 뭐 주사 한 방에 나았다더라, 이게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주사 맞고 잘 낫고 회복을 잘 하신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거지만은, 이게 조금 이게 와전되거나 좀 기대치를 너무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만족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차피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주사적인 시술에 대해서는 이제 비욘디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매체에서 잘 알려졌던 것인데, 그냥 오늘은 어차피 뭐 테크니컬하게 뭐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간단하게 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성분을 무엇을 쓰느냐, 요거는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농도를 조절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히알루로니다제라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침투력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약간 조직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체액이나 혈액이나 부종을 감소하는 효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제를 섞어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빼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당뇨가 없거나 특별하게 이제 기저질환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소량 쓸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덱사메타존이라는 걸 쓰고, 트리암시놀로는 이제 관절 쪽에 주로 쓰긴 하는데 척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 쪽에서는 사용을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주사 횟수도 조금 이제 좀 이슈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주사 횟수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농도라든지 전반적인 약제의 농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증상이라든지 반응에 따라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만약에 90% 이상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됐다, 그럼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하면 한 50%, 두 번째 했을 때 한 30%, 세 번째 했을 때 10% 좀 남으면은 그 10%를 없애기 위해서 주사를 놓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주사에 대한 합병증이라든지 주사는 맞을 때 통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의 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처음에 100이었으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의 빈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생활 강도가 이제 걸을 때만 해도 저리는지 뛸 때 저리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쭤봐야지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중단해야 돼, 끊어야 될까, 이게 조금 이슈가 되겠는데, 일단은 제가 해보니 아스피린 정도까지는 끊지 않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얇은 바늘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주의해서 하면은 아스피린 정도는 괜찮은데, 플라빅스라거나 클로피드라이드라거나 자렐토까지는 조금 주의가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보통 이가 끊는 기간이 있는데, 자레토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끊고 플라비스는 한 일주일 정도는 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무서운 경우는 이제 헤파린이라든지 뭐 와파리, 엘리키스 이런 약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신경근 주변에 있는 경막의 공간에는 잘 안 놓고, 후지 내측지라 그래서 척추 관절로 들어가는 그 신경 분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경막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 안전한 편인데, 이제 척추 후지 내측지의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되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주사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역이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든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사만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도수치료라든지 어떤 자세를 교정해서 척추를 이제 어떤 신경을 눌리지 않게 근육 밸런스라든지 이제 관절을 교정해줘서 조금 이제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도수치료라든지 교정치료, 약물치료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더 우월한가, 어떤 주사를 선택하나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주사 이제 방법을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기준이지, 이게 뭐 학계 뭐 이게 정설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보통은 이렇게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이제 목 통증, 이제 어때 가운데 있는 이제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서 양쪽 약간 거리를 둬서 나오는 관절 쪽으로 있는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팔이라든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을 좀 나눠서 접근을 하겠고요.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디스크성 통증이라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 압이 증가하면 허리 가운데가 끊어지듯이 아플 수 있는 디스크성 통증이 있고, 후관절 통증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환자분들 후관절을 촉지를 하거나 두들겨 봤을 때 그쪽으로 이제 척추 관절이 있는데, 정상적인 관절의 경우는 이제 그쪽의 위치를 압통을 있거나 아니면 허리 운동, 특히 숙이거나 특히 필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리고 근육통 등에 따라서 통증의 원인이 무엇일지, 어떤 병소가 환자분한테 이런 통증을 만들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제 검진도 해보고 영상적 검사라든지 이전에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신중하게 정하는 편입니다. 연관통은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이게 뻗치는 그런 방사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연관통이 뭐냐면은 척추 관절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척추 인대라든지 관절낭이라든지 골막에서 자극되는 경우에는, 내장기관 통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 몸의 신경망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피부 감각 신경망과 통폐합을 시킵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에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5번 쪽에 있는 이제 목에 척추 관절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뻐근하게 뒷목이 뻐근하고 담이 걸린 듯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연관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환자분들이 엑스레이 보면 별 디스크가 없어요. 젊고 엑스레이는 깨끗한데 일자목이 있습니다. 일자목이 있는데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이 아프면서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 환자분이 이제 정황상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만드는 연관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척추 관절 쪽에 이제 그런 이제 병소를 만드는 그 위치에 대해서 차단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연관통이 왜 중요하냐? 연관통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뻐근한 통증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지 내측지라 그래서 그 관절 쪽에 이제 가는 신경 분지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척추 관절에다가 직접 주사를 했었는데, 척추 관절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절 안에다가 주사약을 넣기 때문에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관절을 싸는 인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는 그 주변으로 가는 신경 분지를 차단하는 후지 내측지가 좀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 뭐냐면은 이 척추 관절로 예전에는 주사를 엑스레이 보면서 놨는데, 보니까 척추 관절로 가는 그 분지가 위에서 하나 아래 내려오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3번, 4번에 있는 척추 분지를 이제 차단하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관절에다 직접 줬는데 통증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이 각도를 사면으로 맞춰야 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가는 후지 내측지라는 그 척추 신경 감각 분지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나눠서 줬더니 신경이 차단시켜서 이제 연관통을 죽일 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도 이렇게 연관통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후관절 차단술은 저는 이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지 내측지를 해보고 정 안 들으면은 후관절을 차단술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후지 내측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요근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허리 요통을 일으키는 장요근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도수치료를 하는 케이스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이제 허리 골반하고 균형이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에는 허리랑 골반이 직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상자
척추 이렇게 모양이 딱 좌우가 이분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운동선수라든지 특히 태권도 선수들 보니 이제 제가 자주 보는데 조금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이 도미넌트하게 발달을 하겠고 아무래도 조금 그냥 자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게 서서히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허리 기립근도 작용하겠지만 장요근이라 그래서 허리 1번에서 5번부터 쭉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골반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긴장을 완화를 해주는 것이 이제 도수치료라는 방법으로 이제 요통을 감소시키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장요근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요근 이제 밑에 있는 요청골 신경총이라 그래서 신경이 합쳐지는 이런 망이 있는데 이 망을 조금 이제 손상을 안 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 방사통은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증상인데 이거는 이제 신경근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피부 신경절에 신경 증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해부학적인 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지 방사통이 맞다고 한다면은 해당되는 피부 신경 감각절로 거꾸로 올라가서 뭐 5번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출구, 이제 그 신경봉에서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꼬리뼈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한 경피적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펜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제 신경에 도관을 넣어서 유착을 풀어주고 약을 넣어주는 정도에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넓혀주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응용해서 할 수 있겠고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이게 보면 4번,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근이 나오는 데를, 이게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뒤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뼈 관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뒤는 뼈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약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척추 관절 나오는 그런 이제 공간 각이 있는데 45도 정도로 들어가서 이제 신경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제 조영제를 쏴서 위치를 본 다음에 차단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간공 이제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거고 이렇게 수염 모양, 프링글스 모양이 보이면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추는 이제 엑스레이 보지 않고 초음파 보고도 할 수 있겠고 이게 신기한 게 이제 꼬리뼈에다가 하니까 한 방에 여러 군데 쭉 올릴 수가 있고 이제 좌골이라든지 밑에 쪽 신경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초음파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쭉 올려주는 것도 이 자체가 이제 그 디스크의 뒤에 있는 그 공간으로 쭉 앞으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성 요통의 경우에도 미추 도달법이 이제 효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하는 것이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는 이제 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치를 하고 이렇게 도관을 올립니다. 도관을 조영제 싸가면서 약을 줘요. 그래서 추간공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좀 꽤 됐고요. 이제 보편화된 거는 한 10수년 전, 한 15년 전부터 좀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경 성형술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협착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린 분들은 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비교적 경하고 그 다음에 좀 퇴행성 변화가 적으며 좀 젊은 환자분들 그리고 디스크성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제일 좋은 적응증을 가운데 쪽이 눌린 환자분들과 이게 오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압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부학적으로 많이 좁아지지 않는 젊은 환자분들의 조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는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 성형술을 했을 때 조금 오래 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이제 좀 있습니다. 목은 한번 더 설명할게요. 목은 뼈가 7개가 있습니다. 1번 환추, 축추,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 경추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의 경우에는 머리랑 가까우니까 조금 위험한 면이 있겠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추골동맥이라 그래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원형을 이루는 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항상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그런 신경이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척추 추골 동맥이 있는데 이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고요. 상지 방사통의 경우는 특징적인 신경 영역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여기 경추는 허리랑은 달리 허리는 1번 요추에서 그 주요 이제 신경 척추 주 코드가 끝나고 나머지 마미라고 하는 이제 신경 다발이 내려오는데 경추의 경우에는 중추 신경이 바로 눌리고 물주머니로 쌓이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신경병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척수증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손이 어둔합니다. 손이 어둔하고 미세한 동작을 못하고 걸을 때 휘청거리고 중심 못 잡습니다. 물론 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조화로 운동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손해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손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목 디스크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에도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막의 신경 차단술에서 뒤로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이 나오는 그 추구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골동맥과 신경근을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많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목 뒤에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외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고 환자분 눈 뜨시고 초음파를 바라보면은 제가 초음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 시술이 이게 되겠고요. 엑스레이 보면서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제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실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그냥 초음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신경근을 볼 수 있고 추골동맥을 보면서 경동맥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좋고요. 레벨은 어떻게 정하느냐? 요거는 해부학 측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척추 앞쪽으로 들어가서 전방 유압수를 하는 그런 이제 스킨 라인을 이제 한 건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을 정하는 게 있는데 그 레벨을 이제 요런 거를 참고를 하면서 정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되어 염증이 생길 경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 심한 통증으로 급성으로 온 경우에는 경막 외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소량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마비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 아까 그 후지 내측지라고 하는 이제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있고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아주 미량 섞는데 굉장히 미량 섞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논란은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써야지 좋아진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신경근 근처에 시선해주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테로이드를 예를 들어서 덱사메타존은 뭐 반앰프를 까든 원앰프를 까든 어차피 약은 희석해서 씁니다.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원액을 좀 쓰거나 요새는 스테로이드를 좀 다들 꺼려 하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거나 녹내장이 있으면은 아예 스테로이드를 빼버리고 따로 약을 잽니다. 따로 약을 재서 효소제와 생리식염수만으로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없거나 뭐 주사를 오랜만에 맞는 경우에는 이제 희석을 해서 쓰는데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진 않지 않나. 하지만 이제 좀 너무 자주 맞거나 조금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질문을 충분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되게 긴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무실 님께서 20대 환자분이시라고 하고요. 2년 전부터 목허리가 아파서 울트라셋을 비롯한 한 정관제, 아마 리리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먹었는데 증상은 더 심해져서 최근 일자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신경 차단술을 목 허리에 맞았는데 기존의 약이 효과 없다고 그래서 트라마도 100mg, 낙소주 500mg을 처방하셨는데 두통 증상도 있는데 이번에 처방받은 약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되나요? 일단은 환자분께서는 일자목이 있기 때문에 일자목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일자목을 교정할 수 있는 도수 치료, 통증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목 쪽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는데 경막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 후지 내측지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돌 100mg하고 낙소주 500mg은 아마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도록 처방을 하셨을 텐데, 일단 요 2개를 드시면은 추가적으로 드실 건 없는데, 트리돌 같은 경우에는 트라마돌 계열로 이제 아편양 진통제 유사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그다음에 구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트리도를 조금씩 감량을 해서 줄이는 게 목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소졸의 경우에도 이제 에소메프라졸이라는 이제 그 약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속이 쓰릴 20대 여성이 장기간 복용을 하기에는 조금 위장 관계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세 교정이라든지 필요할 때 심한 통증은 신경 차단술로 잡아주면서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방법을 추가적으로 해서 가급적 약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추성 두통이라 그래서 목에서 근육이 긴장된다면은 그 연관통과 유사해서 머리 쪽 올라오는 후두신경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을 치료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약을 감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다음 한송이님. 이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 방사통이 심해서 차단술을 받았는데 2달이 못 가는데 이렇게 자주 맞아도 될까요? 이게 이제 주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고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니까 주사를 이제 당연히 원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사가 아프니까 맞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한 주기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한 6개월, 1년 넘게 계속 괜찮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한 2-3달 정도 있다가 통증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스테로이드를 거의 그냥 아주 안 넣고 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뭐 맞으라 마라 이게 제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일단은 환자분의 진료를 보고 이제 맞아야 되는 경우면은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약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라든지 자세 교정을 하는데, 어차피 신경 차단술 하게 되면 효과는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뭐 2달, 3달 있다 약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약은 한 하루 이틀이면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 한 2에서 3주간 장기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는데, 한 2-3달 있다가 약 효과가 없어지거나 타이머가 작동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2-3달마다 계속 된다면 환자분이 그런 이제 디스크 주변에 있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뭔가 자세라든지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학도서관님. 목이 아파서 1년 전에 재활학과를 방문했는데 CT를 찍어보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학과를 방문했는데 CT를 찍었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하니까 굉장히 좀 생경한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디스크 때 목 신경이 눌려 있다고요? 수술은 겁이 나서 마사지 열심히 받고 스트레칭하면서 관리했더니 예전처럼 목이 심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나요? 지금처럼 자세를 바르게 관리하면 될까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디스크 재활학과에서 CT 찍고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경우는 글쎄 이렇게 뭐 흔한 경우인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경추의 경우에는 신경 그 척추관이 눌리는 척수증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손 어둔하고 그것도 이청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추신경에 눌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오고 나중에 대소변도 장애가 생기고 못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생기고 신경마비로 진행하지 말라고 척수증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맞고 앞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뒤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신경근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처럼 운이 좋게 증상이 조절이 되고 이제 비수술로 가게 되면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좀 나이 먹게 되거나 척수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다른 원장님도 많이 강의를 비욘디에서 하시지만은 비친스적인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하고 목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센터가 생기고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치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술을 이제 크게 열어서 하거나 그런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좀 환자분들을 좀 제법 이제 한 군데에서 여러 해 정도 보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로 잘 듣고 이제 회피한 경우도 있지만은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심해서 아무래도 제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신경 이제 내시경 시술을 통한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보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제 어느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멋져님,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 정맥류일지요? 맞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벌레가 기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은 우리 몸에 철분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건데 특히 밤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해 준다거나 요거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자분들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인 줄 알았더니 허리가 아니다. 허리는 멀쩡한데 다리 기어가는 건데 약 주는데 약 먹고 맨날 토하고 약도 안 듣고 벌레 기어가는 느낌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하지 정맥류일지 봤는데 하지 정맥류는 없다고 하고 그런 환자분들이 멘붕이 오고 돌고 돕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좀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증상만 얘기할게요. 하지 정맥류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부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혈관외과에서 진단하실 때 이제 서서 정맥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혈관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맥이 동맥에서 펑펑펑 뛰어서 다리로 내려가는데 모세혈관을 거쳤다가 정맥을 거쳐서 심장 쪽 올라가야 되는데 정맥은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는데 어떻게 약이 이제 피가 올라가냐? 근육이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해서 올라가는데 역류를 하지 않습니까? 역류를 하지 말라는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올라가면은 막고 올라가면 막고 우리 파나마 운하 그 배 건너갈 때 수문이 있는 역할을 해요. 수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 판막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역류를 해요. 혈관이 늘어나고 다리가 막 땡땡하고 막 붓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하지 정맥류인데 요거는 굉장히 증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서서 자세에 따라서 하는 초음파로 통해서 이제 역류하는 거를 도플러 효과 초음파로 잡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참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 증상인 경우도 있어서 진단이 어려운데 이거는 환자분을 직접 검진을 해보고 영상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신체 검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정맥류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씨 유래의 이제 혈관 쪽이 순환 용제를 쓰는데 그 썼을 때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하지 정맥류로 진단을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진짜 이제 진료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진료를 보시기를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20년째 다이어트님, 30대 여성입니다. 하지 정맥류로 양다리 모두 통증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하지 정맥류 때 혈관이 튀어나온 부위가 계속 아픕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리는 하지 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걸을 땐 괜찮은데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고 하십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문제가 생겨서 시작한 것 같은데 체중을 감량하면 호전되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경한 경우에는 하지 혈관 용제라든지 압박 스타킹을 써서 판막이 좀 약해지는 거를 보상하는 그런 거를 먼저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거나 호전이 안 되면은 스페셜리스트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허리 디스크 발등 열감은 어떻게 합니까? 척추 신경 두에 받았습니다. 보통은 발등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없는데 발등 열감으로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별하냐면은 허리 디스크에서 이제 신경에서 발등으로 내려오는 이제 말초 신경에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감별하는 신경 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신경 전도 검사로 어지간하면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거라든지 이제 뭐 근전도에 건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조금 그거는 좀 그에 합당한 증상이 있을 때 하는 편인데,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조금 이거를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질문. 송이 채널님, 척추 측만증이 있어도 신경 차단술 해도 되나요?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경 근육성 측만증처럼 엄청나게 심하게 휘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뭐 경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깜빡핑님, 신경 차단술 받은 후로 꼭 물리치료나 운동을 병행해야지 재활에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신경 차단술 단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근육 긴장이라든지 척추 균형을 조금 근육 밸런스 근막 이완을 통해서 맞춰주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 최희숙님, 40대 여성이고요. 척추 측만증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운동을 피하라는 병원도 있고 하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운동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운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환자분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합니다. 다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뭐, 운동이라든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하라고 하는 편인데, 단 환자분께서 증상에 따라서 조금 필요시에 조절해서 활동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 경우에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서 조금 이제 몸을 조금 만든 다음에 해 주십시오. 급격하게 꺾거나 막 절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엘보 치료하면서 뭐 골프는 쳐도 된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셔도 되지만 환자분께서 조금 이제 폼이라든지 레슨을 받아서 조금 이제 스윙 궤적을 좀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몸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편입니다.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단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몇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환자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님,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허리 통증이 아파서 다리까지 아프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약도 그만 먹으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렸고,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혈청학적으로 이제 항체가 나오고 류마티스 인자가 이제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스코링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표가 있는데 저는 항상 앱에 깔고 다니는데,
그 앱을 보면은 관절, 대관절, 소관절에서 몇 개 이제 관절, 아픈 관절, 이완된 관절을 찍고 그 점수를 이제 카운팅을 해서 하면은 이제 앱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류마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질환 조절 약제라 그래서 디지즈 머디파잉 드러그라 그래서 디마드라고 하는데, 그런 약을 써서 이제 조금 증상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전신질환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CRP라고 염소 수치를 보면서 약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고 다른 보조되는 약을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 이게 좀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래도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호님, 60세 8년 전에 3, 4, 5 유압수를 받으셨고 발목, 발등, 발가락 통증하고 회음부 쪽 둔한 감각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선은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가능은 하는데 수술을 해서 유압한 마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경막이 이제 유착이 생겨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는 조직이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이제 다른 환자분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주사 치료 이런 걸 조심하는데, 저는 보통의 경우에는 유압술이 된 마디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다른 거에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그 수술을 하면은 제가 스스로 수술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은 좀 불편감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조금 증상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안타깝겠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물을 이제 쓰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통증을 충분히 조절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만약에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데 바로 아랫마디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니마니님, 63세 여성입니다. 3년째 척추관 협착증으로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데 최근 다리 저림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환자분이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증상이 이게 병소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환자분의 이제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그 선택적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통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 성향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한번 이제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슬동자님, 아침에 일어날 때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기지개를 펴면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습니다. 꼭 혹시 이런 증상이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증상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제 움직이면서 척추 관절 움직이는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찍고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더스트님, 안녕하세요. 디스크 파일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신경 유착으로 인한 발등 감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리면 되나요? 수술이 답인가? 일단은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감각이 무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단순하게 감각만 무딘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권유해드리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마비,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 오래 안 되는 경우에 마비라든지 아니면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5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시 방송도 이제 사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온열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 날이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이제 밖에 있으실 때라든지 특히 야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잘 보내시고 8월 달 둘째 주에 더 알찬 주제를 가지고 다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 이번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